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오늘은 제가 마이크를 이렇게 하나 장만을 했는데요. 어떻게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이 마이크는 저희 재무부 장관님께서 와이프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이크 소리가 좀 좋지 않다 이렇게 댓글을 올려주신 분들이 계셔서 거금을 투자해서 이렇게 하나 장만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지금은 목소리가 좀 괜찮으신가요? 그리고 또 방송을 볼 때 불편하거나 좀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조금씩 업그레이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 얼굴을 업그레이드 할 수는 없고요. 장비적인 면에서 말씀해 주시면 업그레이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얘기를 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어떤 분께서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셨는데 이 제목으로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클릭을 하게 됐는데 이 분의 사연을 좀 읽으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감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 이 사연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안 보이시니까 제가 좀 같이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재판님. 그동안 살아오면서 라디오 사연 한번 보내본 적이 없는 놈이 이렇게 유튜브를 보고 연락하다니 저 스스로 봐도 민망합니다. 하지만 꼭 연락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도 기회가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 아닌 희망을 갖고요. 예전 어느 광고 카피가 생각났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메일을 보내도 재판님이 보신다는 보장은 없지만 근데 봤죠? 그래도 메일을 보내야 보실 수 있는 거지요. 아무 연락도 취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보실 수 없으니까요. 정말 옳으신 말씀입니다. 뭘 해야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메일을 또 보내셨으니까 제가 또 그 수많은 메일 중에 이렇게 읽게 된 겁니다. 일단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46세로 부인 한 명과 일남 일녀를 두고 있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곳은 부천 상동이고 직장은 서울 서대문역 부근에 있습니다.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는데 송내역에서 신길, 다시 신길에서 서대문역까지 매일 왕복 2시간 30분가량 걸립니다. 이런 생활을 6년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요즘에는 출퇴근이 힘들어 많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울로 집을 옮길까 생각도 해봤지만 높아지는 집값에 내 인생에 서울은 없나 보다 하고 포기만 하고 살았다가 최근에 재판님 영상을 보고 저도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부천에 있는 아파트 전세로 살고 있는데요. 거의 2년마다 계속 이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사만 4번 했고 올해도 전세 만기 때 또 이사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물론 저도 제 소유의 집이 있긴 합니다. 인천 영종도 운남동에 있는 영종 자이아파트입니다. 집이 없어 서러웠던 시절에 2014년에 제 지인이 영종도에 카지노도 몇 개 들어서고 하면 아파트 품귀 현상이 생길 거라며 영종 자이를 소개시켜줬고 그 말에 혹해 당시 미분양으로 남아있던 물건을 3억 7,600만 원에 샀습니다. 그때는 뭐에 홀렸었는지 이거저거 따져보지도 않고 장밋빛 미래에 부풀어 있는 돈 없는 돈 긁어모으기까지 해서 빌리기까지 해서 샀는데 지금은 그야말로 애물단지가 되었습니다. 그때도 부천에서 서울로 출퇴근을 할 때였는데요. 그때 어떻게든 서울에 집 한 채를 마련했으면 하는 아쉬움과 한탄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종자의 시세가 오르기는커녕 매매가보다도 떨어졌고 손해보고 팔 수 없다는 생각에 계속 전세나 월세를 놓으면서 가지고 있다 보니 서울로 올라가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부동산과는 거리가 멀구나 생각하고 주식, 채권, 비트코인 등 여러 곳을 전전하기도 했지만 손해만 봤습니다. 워낙 귀가 얇아서 그런지 뭐 좋다는 건 조금씩 다 손대봤지만 수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죽하면 제 집사람이 저를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냥 이렇게 되는 대로 살아야 하나 하고 포기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님 영상이 제 마음속 깊숙이 잠자고 있던 희망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좀 소름이 돋네요. 되게.
그래서 요즘에는 아이들 학교 졸업 시기에 맞추어 서울로 입성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첫째 아이가 중2, 막내가 초4인데 아이들 졸업 때가 2, 3년 후입니다.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조언을 구하려고 합니다. 먼저 2년이나 3년 후를 생각한다면 분양을 받는 것이 최선일 것 같지만 서울 일반 분양 1순위는 턱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런지요. 둘째, 분양이 안 된다면 구축 아파트를 사야 할 텐데 서대문역과 연결되는 5호선 주변으로 추천해 주실 만한 곳이 있는지요. 서울 외곽이라도 괜찮습니다. 서울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괜찮은 것 하나 구해서 전세나 월세를 놓고 있다가 2, 3년 후에 들어가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셋째, 애물단지 영종 자이 아파트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팔아야 되는지 그런 말이죠. 두서없이 이것저것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냥 답답한 마음에 조금이라도 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을지 하고 보낸 것이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일찍 재판님 영상을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납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난리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우리와 같은 서민들을 위해 좋은 방송 계속 해주셨으면 합니다. 희망을 끄집어 내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올림. 이렇게 메일을 보내주셨는데요. 일단은 희망을 가지게 된 거에 대해서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희망이 있으면 하루하루가 좀 즐겁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 경험을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제가 토익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대학교에서. 3학년짜리가 대학교에서 토익 강의를 열었습니다. 그것도 무슨 기관에 관련돼서 연 것도 아니고요. 제가 그냥 대자보를 크게 붙였습니다. 토익을 배우고 싶은 사람 한 달에 3만 원의 토익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 매일 1시간씩 토익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해서 대자보를 걸었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웠죠. 그 대자보를 붙일 때도 부끄러웠고 주변 친구들도 야, 대학생이 토익을 가르치는데 토익을 누가 배우러 와? 네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네가 뭔데? 이렇게 다 놀렸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제가 열심히 토익 공부를 했고 토익을 잘하고 누구보다 비법을 많이 알고 있는데 이걸 나눠주고 싶다. 큰 돈을 벌고 싶다기보다 나눠주고 싶고 내가 최소한의 이 시간을 쓰는 돈, 그리고 뭐 프린트물이나 유인물이나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되는 돈, 그걸 계산해서 한 10명 정도 들으면 괜찮겠다. 그럼 한 30만 원? 그럼 과외하는 정도? 그 정도 벌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강의를 몇 명 들은지 아세요? 물론 제 후배들이나 동기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대학교 출신도 다 알고 있고요. 제 강의를 첫 초창기 때 200명이 들었고요. 정점일 때는 300명이 들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3만 원씩 벌었으면은 거의 조종사 월급만큼 벌었습니다. 부기장 월급보다 더 벌 때도 있었죠. 그리고 저는 한 번도 많은 사람 앞에서 그렇게 강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첫 강의를 했을 때 굉장히 떨리고 정신이 없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몰랐죠. 근데 한 번 한 번 강의가 늘어날 때마다 저도 좀 스킬이 쌓이고 이제 앞에 서는 게 좀 두렵지 않아지고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토익을 가르쳤습니다. 참고로 저는 해외에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고요. 23살 때 저는 대한민국 한반도를 벗어나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주도도 가본 적이 없었고요. 서울도 그때 딱 3번인가 가봤었습니다. 굉장히 촌사람이었죠. 그랬던 제가 토익을 가르칠 수 있었던 거는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1, 2학년 때 토익에 심취했었습니다. 토익에 빠져서 항상 이어폰을 꽂고 다녔고요. 토익에 관련된 거. 그리고 토익 책도 거의 한 200권? 200권 이상 풀었습니다. 잠자는 시간 빼고는 mp3로 항상 리스닝을 꽂고 다녔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계속 꽂고 다녀서 계속 듣다 보니까 그게 통으로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모의고사를 또 통으로 외우고 다른 모의고사를 통으로 외우고 근데 제가 그걸 외우고 싶어서 외운 게 아니라 계속 꽂고 다니다 보니까 뒤에 무슨 말을 할지가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집을 너무 많이 풀다 보니까 문제집 사는 돈이 아깝죠. 문제집 한 권에 뭐 18,000원, 23,000원 이렇게 했는데 보통 하루에 한 권 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값이 부담돼서 서점에 가서 연습장을 들고 거기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점에 있는 책이 있죠. 그 책을 펼쳐놓고 눈으로 풀고 제 연습장에 답을 달고 또 다음 장 넘겨서 풀고 답을 달고 다 풀고 나서는 그 뒤에 답안지가 있죠. 답안지 보면서 혼자 채점하고 이게 왜 틀렸는지 확인하고 제가 그렇게 문제집을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때는 이제 학생이고 돈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문제집을 혼자서 서점에서 푼 것만 대략 500권이 넘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의 제가 안 본 문제집이 시중에 없을 정도로 토익 관련 서적책을 다 보고 다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토익 점수가 뭐 만점을 훌쩍 넘었죠. 그렇게 해서 제가 토익을 그렇게 가르쳤었는데요. 학생들한테 이제 제가 그동안 압축돼서 알았던 것들, 토익에 자주 나오는 것들, 뭐 예를 들면은 101번에서 108번 사이에는 무조건 소유격 문제가 나온다. 뭐 approximately, currently 이런 거는 보기에 보이면 무조건 답이다. 그런 것도 있었고 듣기 같은 경우도 듣기를 듣지 않아도 듣기에 문제가 세 문제 나오죠. 이 문제 세 개만 읽고도 이 지문이 이 듣기 내용이 뭘지 나는 예측을 할 수 있다.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찾아내는 방법. 듣기를 듣지 않고 문제만 보고도 답을 풀 수 있는 방법. 그걸 알고 예측을 하고 들으면 훨씬 잘 들리겠죠. 그런 비법들을 많이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좋았죠. 뭐 투부정사니, 형용사니, 현재 진행형이니 이런 고리타분한 말을 했다면 그 많은 수백 명의 학생들이 듣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얘기는 어디 가도 들을 수 있으니까. 어디 동강을 봐도 되고 인강을 봐도 되고 학원을 가도 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하지만 저같이 이건 보이면 답이다. 이건 이렇게 푼다. 이건 저렇게 푼다.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그 당시엔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인기를 많이 끌었었고요. 그걸 계기로 되게 큰 유명한 대형 학원에서도 토익 강사로 스카웃 제의도 오고 그랬습니다.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제 자랑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요. 제가 그렇게 토익 강의를 열었던 거는 그렇게 대자보를 붙이고 학생인 제가 학생을 가르치겠다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안 오면 어떡하지? 뭐 한 명 오면 어떡하지? 그러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는 이런 생각 자체를 별로 안 합니다. 그냥 무슨 일이든 도전을 하는 편이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생각이 많겠죠. 아,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보통은 부동산을 하는 사람들이 고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것도 못하죠. 오히려 그냥 실천하는 사람들이 돈을 법니다. 부동산은. 에라 모르겠다 하고 2014년에 영종자이가 아니라 서울에 그냥 아이 출퇴근 편하면 됐지 뭐 허응대라도 하나 사야지 하고 2014년에 이분이 집을 샀다면 지금 최소 3억에서 5억은 올랐겠죠. 물론 좋은 걸 샀다면 더 올랐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상대적 박탈감도 느끼지 않고 자녀분도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직장도 가깝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았겠지만 고민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과연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를까? 내가 서울 집값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냥 좀 저렴한데 영종도 같은 데를 사서 거기서 돈을 한 1, 2억 벌어서 그 돈을 보태서 서울로 가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많았던 겁니다. 제가 저분의 입장이라면요. 일단은 첫 번째로 일반 분양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과감히 포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영종자이 있죠. 영종자이를 당장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또 영종도가 약간은 좀 핫해졌죠. 수도권 전체가 핫해졌기 때문에 이 상황에 영종도도 조금은 탄력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하고 들고 있지 마시고요. 실거주가 아니니까 그냥 바로 매도를 하시고 분위기 좋을 때 매도를 하시고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전세나 월세로 가실 거잖아요. 근데 이 전세나 월세로 가는 거를 서울로 가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부천에 전세나 월세를 살면 조금 더 싸기 때문에 가정 형편에 도움은 되겠죠. 하지만 실제 서울에 살아봐야 내가 서울에 집을 살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에 갈 때는 월세도 좋지만 서울은 월세가 세기 때문에 전세로 가시고 집을 다 매도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이 80%까지 나올 겁니다. 현재 이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 80%를 받아도
부천에서 월세 사는 것 정도? 그 정도 나갈 거예요, 아마. 물론 아파트 크기나 연식에 따라 좀 다르지만 꼭 좋은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구축이라도 서울의 서대문역 근처 직장 가까운 곳에 전세를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해야 될 게 그 주변의 아파트들의 임장을 많이 다녀보시고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드니까 네이버나 그런 인터넷을 활용해서 많이 알아보시고 실제 살다 보면 또 느낄 겁니다. 아, 여기 살아보니까 여기 아파트가 좀 더 나은 것 같은데? 이 아파트 중에서도 저 동에 살면 좀 좋겠다. 아, 그래서 저긴 좀 비싸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돈을 최대한 아끼고 모았다가 제 생각에는 뭐 한 2년, 3년 후 정도는 조정을 좀 받을 것 같아요. 서울 같은 경우도 좀 1급지가 아닌 이상은. 그러면 서대문 같은 경우도 그렇게 1급지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좀 될 거니까 돈을 최대한 모았다가 어느 아파트를 사야겠다 이렇게 마음에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많이 알아보고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러면 그 아파트를 나중에 돈이 되면 경기에 상관없이 집값이 오르고 내린 거에 상관없이 무조건 사기 바랍니다. 일단 질러야 돼요. 아까 말한 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파트를 질르고 좀 사시고 돈이 부족하다면 전세를 주겠죠. 전세를 주고 또 그동안 돈을 모아서 이 전세금을 내줄 정도, 내가 대출을 받아서 내줄 정도 되면 그 전세 세입자를 내보내고 거기에 들어가셔서 이제 사시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고민이 많겠죠. 지금 서울 집값이 꼭지 아니야? 내가 샀는데 떨어지면 어떡하지? 직장 가까운 데 사시잖아요. 출퇴근은 2시간 30분씩 안 해도 되잖아요. 가족과 2시간 30분을 더 보낼 수 있는 것에 그 돈을 썼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서울 살면서 서대문 근처에 살면서 여러 개 뭐 남한산성도 가보고 경복궁도 같이 가족들이랑 나들이도 가고 서울의 문화생활도 즐기고 그렇게 행복하게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집값이 안 올랐더라도 그냥 난 이걸 즐기는 값을 치렀다. 내 인생에서 이 몇 년 동안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마음이 편합니다. 그렇게 10년, 20년 살고 나면 그 집값이 반토막이 돼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무리 못해도 연 3%씩은 물가 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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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조정기에는 조금 조정을 받기도 하고 상승기에는 올라가기도 하고 해서 결국에는 10년만 지나도 이제 이분이 산 가격보다는 1원이라도 높아져 있을 겁니다. 물론 그보다 훨씬 많이 높아져 있을 걸로 예상은 되고요. 왜냐하면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계산적으로 처음에 바깥에서 서울을 들어가시는 분들은 계산을 너무 많이 해요. 내가 대출을 얼마 받고 계산기를 막 두드려 보고 이자가 뭐 2.7% 그래서 내가 매달 내야 되는 돈이 얼마 내 수입이 얼마니까 여기서 얼마가 나가고 고정비가 얼마고 이러면은 집값이 안 오르면 나는 정말 손해인데 하면서 계산기만 두드리다 거의 끝나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저랑 같이 비행했던 부기장은 계산기를 두드리는 대신에 월세를 많이 내더라도 그분은 뭐 김포에 전세 살았는데 김포에 월세로 바꾸면서 서울에 집을 사고 서울에 집값이 올라가니까 진입을 한 거죠, 서울로. 물론 이제 서울 집값이 안 오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런 과감함이 움직였던 실천력이 본인한테 이제 큰 자본을 벌어다 준 거죠. 지금은 물론 코로나 때문에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지금 당장 뭔가를 사진 마시고요. 지금은 잠깐 관망하고 총선까지도 좀 기다려보고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 좀 한 타임 쉬었다 가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기회가 왔을 때는 과감히 지르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분 사연을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이 될 만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마이크도 하나 산 김에 성능 테스트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감옥 아닌 감옥에 지내고 있죠. 밖에 나다니고 싶지만 나들이를 가고 싶지만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기도 힘들고 코로나를 피해서 어디 갔더니 거기도 피해서 온 사람들이 많고 좀 답답하기도 할 겁니다. 저도 답답하고 저희 가족들도 답답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요 앞에 나가기도 하지만 좀 두렵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상황이 많이 좋지 않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제 방송은 좀 희망을 드리는 방송이 되고 싶어요. 뭐 부동산이든 심적인 위로든
마음적인 위로든 그런 걸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힘든 뉴스만 보다가 제 채널에 오면 좀 따뜻한 내용, 좀 희망적인 내용, 나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훈훈한 댓글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훈훈한 댓글들을 보시면서 제가 좀 훈훈해지거든요.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그런 훈훈함을 같이 느끼는 좀 따뜻한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힘든 시기에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코로나로 힘든 분들한테 뭐 소액이나마 좀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그 와이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기부를 하면 또 그 기부 금액이 전에 힘든 사람들한테 갈까? 마스크를 사서 나눠줘 볼까? 마스크는 뭐 우리도 쓰기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유가 되신다면 좀 주변에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소액이라도 단돈 10,000원이라도 20,000원이라도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구독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고요. 마이크 한번 제가 끄고 끝나고 나서 한번 보고 괜찮으면 이 마이크로 계속 또 여러분들한테 깨끗한 목소리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